해즈빈 호텔엔 정말로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는데요. 단순한 연인 관계부터 친구 관계, 그리고 동료 관계 등 여러 관계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렇듯 해즈빈 호텔엔 정말로 많은 관계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은 특별한 관계를 알아볼까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지옥에서 둘도 없는 동료였던 관계였지만 한순간의 사건으로 라이벌이 돼버린 관계, 바로 비디오와 라디오, 복스와 알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엔 알레스터와 복스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본 뒤 종합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내피셜이 함유되어 있는 영상이니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알레스터 입장에선 복스는 그저 동료라기보단 쓰다 버리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알레스터에게 지옥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이며 이를 복스의 면전에 대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간 시절 친구였던 밈지의 존재나 로지나 호텔 멤버들같이 그가 친분을 두고 있는 관계를 보면 순 모순덩어리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그저 알레스터가 모두에게 예의를 차리는 신사의 성격을 지녔기에 대부분의 인물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게 알레스터는 복스의 파트너십 제안을 비웃으며 거절한 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높게 쳐줘도 동료, 낮게 쳐주면 도구였던 복스가 자신에게 당당히 손을 내밀며 파트너십 요청을 제안했으니까요. 심지어는 자신이 가장 불신하는 지옥에서의 친구라는 말까지 꺼냈으니 그가 그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시즌2에서는 이를 증명하듯 자신의 계획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복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말로 그가 복스를 자신의 아래로 생각하고 이용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나 다름없죠. 물론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지만 작중 내에서의 알레스터는 복스를 마냥 자신의 아래로만 보진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복스와 그의 대화 장면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과거 그가 복스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가 복스를 자신과 거의 동급의 존재로 보고 있었다는 말이 나오죠. 물론 앞서 말한 신사의 성격 때문에 그저 예의상으로 한 말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말만큼은 사실상 진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라이벌 관계가 돼버린 현재에서도 당시에 그의 능력과 잠재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듯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남들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복스가 아닌 과거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졌던 복스를 인정하는 걸로 보이죠.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시즌2에서 알레스터는 자신과 로지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 최강의 제인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었는데 그 누군가를 다른 인물도 아닌 복스로 정해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듯 행적만 본다면 그를 도구처럼 본 것은 맞으나 그와 동시에 자신의 동료로는 인식할 수 확률이 매우 높죠. 이를 증명하듯 과거에 그가 복스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이를 조금씩 엿볼 수 있는데요. 타인이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을 매우 불쾌해하는 알레스터지만 복스는 대놓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알레스터는 표정만 구길 뿐 별다른 제재는 하지 않죠. 또한 가끔은 그의 장난에도 웃어주는 등 동료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복스가 파트너십이 아닌 다른 식의 제안을 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라이벌 관계는 아니었을 확률이 높은데요. 어차피 당시 알레스터는 복스의 능력과 그의 잠재력을 보고 있었으니 파트너십과 같은 노골적인 제안이 아닌 다른 제안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렇듯 겉으로는 알레스터는 복스를 자신의 수를 위한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도구로는 생각할지언정 그가 가진 잠재력과 능력들은 자신 바로 아래거나 동급이라 생각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과거나 지금이나 타인의 도움을 빌리려는 복스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그리 좋게 보지는 않는 듯하죠. 복스는 알레스터와 달리 강력한 힘을 지닌 알레스터를 동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복스는 라이벌 관계가 돼버린 뒤 70년이 흐르고도 그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애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현재의 성적 지향인 동성애를 받아들인 것 또한 알레스터의 영향 때문으로 보이는 등 사실상 복스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으로 언급되죠. 실제로 그 누구에게도 빈틈을 보이지 않던 복스가 처음으로 빈틈을 보였던 순간이 바로 알레스터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했던 순간이라는 오피셜이 있을 만큼 알레스터에게 매우 진심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 복스의 파트너십 이후로 복스를 잊어버린 알레스터와 달리 복스는 그 사건 이후로 쭉 알레스터를 생각해왔다고 하는데요. 서술했을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며 복스는 알레스터를 붙잡자 그 기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고백하죠. 이 정도면 사실상 짝사랑이라 불러도 될 만큼의 애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하듯 복스는 시즌2에서 알레스터를 붙잡은 뒤 내내 그에게 영향을 받으며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달린다기보단 그로 인해서 감정적인 판단들을 하며 계획을 망치게 되는데요. 혼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 자신의 동료들을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마지막 화에 찰리에게 아직도 항복을 못 받아냈다며 조롱하자 찰리 일행을 파티로 불러내 역전의 기회를 줘버리는 등 사실상 시즌2의 복스의 패배 요인이 알레스터의 도발에 넘어간 복스의 감정적인 행동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알레스터를 향한 복스의 집착과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앞서 설명한 모든 상황들 자체가 복스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상황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행동이 아닌 단 몇 가지의 행동만으로 말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알레스터의 입을 막거나 그를 없애는 것. 사실상 복스의 계획에서 알레스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실수를 해서 풀려난다면 계획에 완전한 차질이 생겨버리는 꼴이고 그렇다고 살려두기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며
오히려 옆에서 계속 도발해야 되니 없애도 계획에 아무 문제없는 존재나 다름없죠. 사실상 복스 입장에선 계획에 방해만 되는 알레스터를 살려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없애는 편이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복스는 알레스터의 계속되는 도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알레스터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는데요. 과거 알레스터에게 거절당했던 복스는 그에게 한심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비웃음까지 당하며 거절당했었는데, 서술했듯 복스는 이 사건 이후로 70년 동안 그를 집착하고 있었기에 아마도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욕구 때문으로 보이죠. 실제로 이를 증명하듯 그는 알레스터를 붙잡은 뒤 꾸준히 자신의 업적을 말하며 인정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끝내 알레스터에게 인정받으려던 그의 욕구로 인해서 그는 시즌2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알레스터에게서 승리하기 위해 천국을 향한 무기를 마구잡이로 난사하는 바람에 시즌2 내내 고생하면서 얻은 지지율들을 한 번에 이뤘으며, 서술했듯 알레스터의 도발에 넘어가 동료, 계획 등 시즌2 내내 준비해오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내던지기도 했죠. 결국 시즌2 마지막에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알레스터의 미소를 지우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죠. 어째서 복스가 알레스터에게 이 정도의 집착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민간 시절부터 타인을 경계하고 죽여왔던 복스가 이 정도의 집착을 보이고 경계를 푼 대상은 사실상 알레스터가 유일한 존재나 다름없습니다. 뭐가 됐든 복스가 알레스터와 함께하고 싶어했던 마음만큼은 사실상 진심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결국엔 이뤄지지 못했지만 복스가 처음으로 빈틈과 호의를 내준 상대라는 점에서 그에게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큰 인물이죠. 종합적으로 이 둘은 공통점도 차이점도 굉장히 많으며 헤즈미노틀 내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라디오와 비디오라는 상징물에서 오는 차이점부터 서로가 겉으로는 중화할지언정 속으로는 조금이나마 존중한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죠. 또한 이 둘은 인간 시절에도 공통점들이 존재하는데요. 각각 라디오 스타, 비디오 스타와 같이 미디어에 종사하며 그 분야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직업적인 공통점이 존재하며, 한 명은 성공을 위한 살인, 또 한쪽은 이유 없는 살인과 같이 이유가 무엇이 됐건 사람을 여러 죽였던 연쇄살인범이라는 죄악의 공통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사망 이유조차 머리에 TV가 떨어진다거나 사슴으로 오인되어 사살당하는 등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죽음의 공통점도 존재하죠. 이렇듯 이 둘은 인간 시절부터 지옥에 이르러서까지 정말로 수많은 공통점들이 존재하는 관계인데요. 심지어는 복수는 케이블, 알레스터는 촉수와 같은 능력에서 오는 공통점 또한 여러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심지어는 복수는 전기를 통한 순간이동, 알레스터는 그림자를 향한 순간이동 등 능력면에서도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관계입니다. 또한 공식은 알레스터가 복수의 제안을 받을 시에 펼쳐지는 이프 스토리 또한 따로 설명해줬는데요. 만약 알레스터가 복수의 제안을 받았다면 복수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덜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 설명해주었죠. 하지만 이 두 캐릭터 모두 타인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고 움직이는 존재들이기에 얼마나 유지되었을지는 미지수라 하죠. 이렇듯 정말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관계이기에 몇몇 팬들은 알레스터와 복수를 커플링으로 엮는 경우도 자주 보이죠. 이 둘의 커플 네임은 한국어로는 보갈, 영문으로 레디오 스태틱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